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본인의 운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요, 운이 아무리 좋아도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터인데요. 예를 들면 운이 좋은데 집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운은 조금 부족한데 좋은 집터에서 살 때에는 또 운이 발복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지만 이 집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본인의 운보다도 집터에, 이 터에 영향이 더 크더라 이거죠. 이 터를 꺾을 수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한 곳에서 10년, 20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마다 집터를 고르게 되는데 내가 맞는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흔히들 집터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 생활 반경,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 반경에서 어떤 위치를 고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요, 같은 값이라도,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라도 내가 어떤 집을 이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따져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조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이거죠.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이사를 가실 때 집터를 꼭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방향도 보셔야 되고 집터도 보셔야 되고 집터의 동서남북 그 관계도 다 보셔야 되고 그런 거는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어떤 집터를 구할 때 그 집터가 산을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진 매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산을 메꿔서 예를 들면 산에 있던 자리를 깎아서 이렇게 메운 자리는 그런 집터에서는 절대 발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묘지였거나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였던 데를 다 갈아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에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잘 조사만 해보면 알려고만 하면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였던지 아니면 공동묘지가 아니더라도 묘자리, 한 개의 묘자리였던지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리가 형무소였거나 어떤 나쁜 기운의 자리, 예를 들면 형무소라든지 어떤 뭐 거기가 도살장이었다든지 어떤 나쁜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살던 전 주인이 망한 자리, 전에 살던 분이 망해 나갔대더라.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대더라. 여기가 경매에 났대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경매에 나온 물건을 싸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경매 물건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매 물건은 예를 들면 경매로 사서 경매로 그냥 되팔아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거는 뭐 그냥 괜찮다고. 왜냐면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물건을 그렇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닥 선호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한두 번 경매로 인해서 사서 되팔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내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주인이 망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불화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물건이 나와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인한 물건은 좀 주의를 하셔라. 그리고 5번째는 바닥이 조금 비탈지거나 고르지 못한 자리, 좀 울퉁불퉁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좀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우리처럼 내 집이 있는데 그 주위로 좀 빠지는 이런 지형을 가졌다든지 이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집터에서는 잘 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잘 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집터는 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3년 안에 초상이 난 집, 사람이 죽어나간 집. 예를 들면 뭐 그 집에서 당장은 누가 사망을 안 했더라도 3년 안쪽으로 사망했던 흔적이 있다든지 사망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집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문이 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 발목을 좀 묶을 수가 있거든요. 내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문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기운이 강해서 상문이 났던 1년 안에 누가 죽었든 3년 안에 누가 죽었든 아무 해를 안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주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상문에 많이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초상이 난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곳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터에, 이런 어떤 기운이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가족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어떤 병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이 자꾸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신경질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자녀들이 이탈을 한다든지 우리 자식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탈선을 한다든지 공부를 잘하던 애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변화도 이 집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되는 일이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영업이 부진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런 대인관계에 자꾸 틀이 깨지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좀 이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나라고 한 번쯤은 좀 되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악의 경우는 이사를 간 터에서 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명이 줄어드는 거는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건강한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하신 분은 괜찮은데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영향을 더 잘 받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3년을 살든 5년을 살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내재돼 있는 거죠. 점차 쌓여가지만 본인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은 금방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금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 집에 와서는 자꾸 사고가 난다. 이 터에 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터가 안 좋은데 밖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의 일들도 잘 되는지 흥하는지 망하는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운하고도 똑같이 내가 운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지어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터에 관해서도 내가 어떤 잘못된 터에 어떤 흉한 터에 들어갔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그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운으로만은 살 수가 없듯이 이렇게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집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집터를 잘 고르시면 또 승승장구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집터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귀문 관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셨어요? 귀문 관살. 귀신의 문이죠. 귀문. 우리가 흔히 귀신의 문이 열린다, 귀문이 있다, 그 사람이 귀문 관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문. 귀신의 문. 이 귀신의 문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살잖아요.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어떤 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동서남북이 있고 이렇게 간방이 있죠. 동북, 서북 뭐 이렇게 서남, 남방 뭐 이렇게 간방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방팔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터를 잡았을 때 어떤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 자리에서도 귀방이 있어요. 귀신이 넘나드는 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위가 열리면 그 집에는 귀신이 잘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이사를 했는데 자꾸 헛게 보이고 자꾸 꿈자리가 사납고 가위에 눌리고 막 조금 뭔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싸하고 막 이렇게 뭔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는 집들 있죠. 그런 집들은 귀신이 자꾸 왕래를 하는 집이에요. 어느 귀신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열렸을 땐 귀신이 막 왕래를 해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도 귀신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람의 몸에서 귀신의 문이 있는데요. 그 귀신의 문을 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귀문이 열리면 자꾸 뭐가 보여요. 갑자기 우리 딸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해요, 선생님. 자꾸 이상한 걸 본다고 해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자녀분들은요, 귀문이 열리신 거예요. 이 귀문이 열린다는 건 귀신이 왕래를 한다. 왕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사람이 만약에 치아가 썩었어요. 그러면 빨리 가야겠죠. 치과에.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조금 이렇게 긁어내든지 떼우든지 해서 금방 나을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썩어서 나중에는 이빨을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잇몸밖에 안 남죠. 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귀문이 어느 시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귀문이 잘 열리는 사람과 절대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귀문이 왜 잘 열리며 어떤 사람이 귀문이 잘 열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귀문이 잘 열리는 사람과 열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빨리 귀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왜 빨리 닫아줘야 되냐면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의 치아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듯이 귀문도 열리기 시작하면 자꾸 헛게 보이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잠자리도 꿈자리도 심상치가 않고 자꾸 가위에 눌리고 그러는데, 이 귀문이라는 거는 얼마나 무섭냐면 자꾸 귀문이 열려서 우리 몸에 귀문, 귀신의 문이 있다는 거죠. 어느 통로가. 그 통로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리기 시작해서 열려버리면 귀신이 왕래를 하는데, 이 귀신이 음의 기운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한 양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 음의 귀신의 기운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 집을 짓게 돼요. 자기 집을 지어요. 어디에? 사람의 몸에, 이 몸속 안에 자기의 집을 지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사람 몸에 집을 지어요. 안 나가요. 집을 지은 다음에는요, 귀신은요 되게 웃겨요. 귀신이 귀신을 또 부르고요, 또 귀신이 귀신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허주잡신을 퇴마를 하다 보면, 허주잡신을 빼내는 퇴마를 하다 보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끊임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빼도 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참 오래된, 귀문이 오래돼서 오래 집을 짓고 있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귀신이 또 귀신을 부르고 또 귀신이 귀신을 또 불러요. 그래서 점점 이 안에서 집을 지어서 사람의 몸 안에서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귀신들 중에 뭐 어떤 귀신은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목을 매서 죽은 귀신도 있고, 자살. 어떤 귀신은 약을 먹어서 자살해서 간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교통사고로 즉사한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암에 걸려서 아파서 돌아가신 귀신도 있단 말이죠. 이런 각양각색의 귀신들이 있는데, 그런 귀신들이 몸에 들어오면 내가 없던 병이 생기고, 없던 우울증이 생기고, 없던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안 하던 짓을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사주는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약을 먹고 자살을 한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들어온 귀신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신이 집을 지을 때 많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빨리 빼줘야 돼요. 초기에. 뭐든지 초기에. 모든 병도 초기지만 이 귀신의 병도 초기에 닫아줘야 돼요. 빨리. 그냥 닫으면 안 되죠. 귀신을 빼낸 다음에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점사를 보다 보면 우리 애가 우울증이 있어요. 우리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자꾸 안 하던 말을 한다든지, 부모님한테 안 하던 폭언을 한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말투가 생겼다든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꾸 싸우게 된다든지, 막 밤에 안 나가다가 막 갑자기 나간대. 밤만 되면 나가요. 밤만 되면. 귀신이 발동을 하니까 밤만 되면.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고 안 하던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꾸던 꿈도 꾸고, 안 꾸던 가위도 눌리게 되고, 또 안 보이던 뭐 헛것도 보이게 되고. 빨리 포착을 하셔서 빨리 닫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제가 보다 보면요, 그런 어머니들이 있으세요. 자녀분들의, 아니 이 자식은 뭐가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그럴 리가 없대. 근데 그런 예를 제가 들어주고 설명을 해주면, 아, 그거는 맞대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원이 다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거의 귀신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불쌍하죠.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주사를 놓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나을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사람에 따라서도 귀문 관살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귀문 관살을 타고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문 관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 귀문 관살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유, 추고, 인미, 묘신, 진해, 사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쉽게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유라는 거는요, 쥐띠. 우리가 쥐띠를 자라고 표현을 해요. 쥐띠. 쥐띠에 난 사람들 중에서, 쥐띠를 가지신 사람들 중에서 8월생이신 분들, 8월에 태어나신, 이거는 다 음력생일입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해를 말하고, 음력으로 생일을 달을 말하고, 날을 말하고, 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월일시에 쥐띠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음력으로 쥐띠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8월생이시고요. 음력으로 8월생이시고 당날에 유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 중에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어요. 1개는 상관없어요. 뭐 쥐띠만 갖고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당날만 갖고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뭔가 2개나 3개나 혹은 4개가 짝을 이루면 그거는 우리가 귀문관살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쥐띠해에 태어났는데 내가 8월생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귀문이에요. 귀문관살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또 쥐띠해에 태어났는데 나는 8월생이 아니라 7월생입니다. 그럼 귀문관살은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난 날이 닭의 날에 태어났어. 닭날. 12띠가 있죠. 태어난 날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해서 12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의 날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용의 날에 태어나고, 그 날도 이 띠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중에 닭 날에 태어나신 분, 닭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또 합쳐지면 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시에 태어나신 분들, 몇 시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시죠? 나는 몇 시에 태어났는데 이게 유신지 오신지 신신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유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게 합쳐지면 이게 귀문관살로 보여지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소띠분들 있으시죠. 우리 소띠분들은요, 5월생이신 분들, 음력으로 소띠해에 태어나서 5월생이신 분들은 귀문관살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또 이분들이 말날에 태어나시거나 오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게 2개 이상 3개, 4개 합쳐지면 이걸 귀문관살로 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범띠해에 태어나신 분들, 우리 범띠분들 중에 음력으로 6월생이신 분들이 있어요. 범띠해에 태어나서 6월생. 또 양날에 태어나시거나 미시이신 분들은 우리가 귀문관살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토끼띠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토끼띠는 7월생, 음력 7월생에 태어나서 원숭이 날에 태어나거나 신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귀문관살입니다. 다음은 용띠이신 분들 있죠. 용띠이신 분들은 음력 10월생이신 분들이에요. 10월생에 태어나서 돼지 날에 태어나시거나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귀문관살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뱀띠이신 분들 있죠. 뱀띠이신 분들은요, 9월생이신 분들, 그리고 개 날에 태어나서 술시에 태어나신 분들.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세히 상담을 또 해드립니다. 이렇듯 6띠가 있어요.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이런 분들이 몇 월에 태어나서 무슨 날에 태어나서 무슨 시에, 또 모르시면 또 돌려보시면 돼요, 영상을. 그런 분들은 귀문관사를 타고났다. 태어날 때부터 귀문관사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닫아주셔라. 귀문이 열리기 전에 닫아주셔라. 어떤 때에 열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날 뻔하거나 아니면 났거나 이럴 때 충격을 받잖아요. 깜짝 놀래죠. 이럴 때 귀문이 확 열려버려요. 웃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어디를 갔는데 음습한 데를 가. 막 폐가. 아니면 폐가가 아닌데 밤에 길을 걷는데 골목골목 우리 집을 가다가 여기가 왠지 음습해. 그런 음습한 데를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귀문이 열리는 그 날이나 그 시나 어떤 때에 그게 딱 맞닥뜨려지면 귀문이 확 열리면서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우리가 지금까진 괜찮았어. 근데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이 음의 기운이 강한 터예요. 예를 들면 음의 기운이 강한 터, 여기가 막 귀신들이 득실득실한 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이 그런 데에서 하루, 이틀, 3일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귀문이 닫힐래야 닫힐 수가 없어요. 안 열릴래야 안 열릴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그래서 우리 이런 터에 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터를 잘 보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의 기운이 강한 터에 가면 귀문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귀신이 들어와요. 아니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우리 애가 이상해요. 이사 가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우리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좀 난폭하게 변했어요. 안 하던 말을 자꾸 해요. 공부 잘하던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잘 살다가 집안에 상문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귀신이잖아요. 상문이 드는 건 누군가 돌아가신 거예요. 누군가 돌아가신 분들은 귀신이에요. 귀신으로 보는 거죠. 나쁜 귀, 좋은 귀도 있지만. 그래서 집안에 상문이 났을 때 상가집을 잘못 가면 귀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귀문관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사실 초상집이나 아니면 이런 장례식장 많이 안 가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세요. 많이가 아니라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아니면 귀문관살을 막아놓고 다 닫혀놓고 닫아놓고 가시는 거죠. 귀문관살을 다 풀고 가시는 거예요. 풀어버리세요, 빨리빨리. 그래야 귀문관살이 없어져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한번 귀신에 붙으면 음의 기운이 계속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허주가 들었네, 뭐 잡신이 있네, 빙의가 됐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요, 또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귀문관살이 있어야만 되는 사주도 있으세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같이 무당, 이런 사람들은 좀 촉이 강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기운이 강해야 되거든요. 물론 귀문만 열려서는 영적인 그 기운이 강해질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귀문관살을 갖고 있는 무당분들이 많다. 무당은 귀문관살을 꼭 갖고 있더라. 많이들 갖고 있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창의력으로 일을 하시는 직업을, 창의력을 많이 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막 어떤 디자인을 막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을 막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을 막 쓰시는 분들, 창의적인 거, 계속 창의적인 걸 끌어내야 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막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러신 분들, 그리고 연예인 분들, 연예인들도요 다 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예체능 하시는 분들, 그 예체능도 다 연예인과인데 그 예체능 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 미술 하시는, 다 창의적이죠. 막 그림도 막 창의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건설, 막 이렇게 집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기문간사를 갖고 있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쁘지만은 않지만 뭐 그렇다고 이분들이 귀문간사를 잘 활용해서 좋게만 쓰여지면 좋은데, 그게 어떤 음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를 좀먹듯이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내가 귀신을 품고 할 수는 없어요. 귀문간살을 푼다고 귀문간살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음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귀신의 기운을 자꾸 접한다든지 느낀다든지 한다면 빨리 풀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이 귀문간살을 아까 갖고 있는 6띠들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귀문간살을 푸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음의 기운에 노출이 됐을 때 이게 확산이 되고 확 열려버리면 그때부터는 감당하지 못하는 기운들이 나를 좀먹게 되니까, 귀신의 음의 기운이 나를 좀먹게 된다. 그러면 껍데기만 양의 기운, 사람의 몸뚱아리만 있지 내 안은 다 이렇게 귀신들로 차게 되는 거죠. 차곡차곡. 그러면 내가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음의 기운이 있고 어떤 사람이 뭐 귀문간살이 있고 잘 파악을 하셔서, 귀문간살이라는 것도 조심하면은 또 되는데 언젠가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터가 그렇다든지 어떤 일진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놀랬을 충격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상가집에 갔을 때도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조건들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귀문간살도 잘 아시고 잘 풀어내시고, 그래서 아프지 않게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문간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요, 또 이렇게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